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4거래일간의 반등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재료가 있었죠. 파워르장의 연설이 이 반등을 일시정지하는데 재료로서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4거래일 동안 미국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급반등을 보여줬는데 급반등이란 게 뭐예요?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 강력한 매수세를 일시정지 시킬 만큼 그만큼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서 파월의장이 뭐라고 했냐,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요 메시지가 이 파월의장 연설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요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파월의장은 옛날 일이고 앞으로 통화정책 흐름이 앞으로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뭐 대략적으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제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앞으로 계속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지난 4거래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이 뉴스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은 FOMC 회의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 정도 긴축 속도면 미국 경제는 견딜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3, 4거래일 동안 합의를 본 거예요. 이 정도 긴축 속도면 그래 주식 살만하지, 이러면서 그냥 버텼단 말이죠. 근데 어젯밤에 긴축 속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 이게 이제 큰 악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시정지됐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긴축이라는 게 무조건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긴축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긴축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난 3거래일간은 긴축을 이렇게 호재로 막 받아들이고 있다가 어젯밤부터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악재로 좀 인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내용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기름값 상승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는 낫다라고 하긴 했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사실 여기서 약간 이제 이 오일 쇼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70년대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고성장시기였고 지금은 저성장시기였고 70년대는 금리도 높아갔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지금은 양적 완화도 해서 인플레 생기고 있지. 기준금리는 이미 0이지. 더 이상 이제 무슨 위기가 생기면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양책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 70년대와 지금의 또 다른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기름값 자체에 관련된 거는, 그죠? 기름값 자체는 이 정도, 지금 $110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솔직히 버틸 수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무슨 위기가 생겼다면 70년대에는 살릴 수 있지만 지금은 위기가 나면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파월의장이 이런 얘기 했길래 여기다 좀 살을 좀 덧붙여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언론에서 그렇게 잘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원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파월의장도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이 리세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파월의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긴축, 금리 인상하고 이러면은 꼭 그 뒤에 침체가 오더라. 경기 침체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연착륙 성공한 사례는 94년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파월의장도 이쯤 이야기했으면 이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넌지시 한쪽 구석에 던져 놓은 겁니다. 톡하고 던져 놓은 겁니다.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파월의장도 이번에 긴축해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일단 구석에 열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연착륙 성공한 게 94년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게 미국은 94년에 잘 넘어갔죠.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은 이거의 영향으로 97년도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 빵 터지지 않았냐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94년에서 97년까지 또 무슨 일이 또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미국은 또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흥국 이런 데서는 꼭꼭 터져 나갔다. 신흥국까지 포함하면 하여튼 긴축은 어디선가 꼭 리세션을 촉발시키긴 했죠. 아무튼 심각하다. 파워르장도 이거 인정했다라는 게 전 굉장히 좀 대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25bp 이상의 인상을 한 차례 이상 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죠. 중립 수준 이상의 긴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긴축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 QT 관련해서는 뭐 5월에 시작하는 거로 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하네요. 5월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네요. 참고하고요.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뭐 물론 내년에 리세션 당장 온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5월 달에 50bp 인상은 무조건이네요. 그죠? 요거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5월 달에는 50bp 인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QT 시작이 언제일 거냐? 그게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네요. 그죠?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50bp 무조건 하는 거고 QT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빠르면 5월 달에 그리고 좀 늦으면 뭐 6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긴축적이라는 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파월의장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한 번 더 재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니 뭐 순 다 거짓말이었죠. 하여튼 굉장히 긴축적으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특히나 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다고 아무튼 이걸 보고 무조건 이제 무조건 뭐 당장 뭐 푸세 몰빵이다 뭐 인버스 몰빵이다 조금 좀 생각 좀 그건 어쨌든 다시 해보시라고요. 이런 재료가 있지만 이게 시장에 또 반영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뭐 오버슈팅 언더슈팅들이 어떤 슈팅들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천천히 이런 재료가 나왔네 이제 이런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이제 천천히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미국 증시에도 분명히 일단 좀 악재죠. 미국 증시에도 일단 악재긴 악재입니다. 어젯밤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확실히 좀 그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상승이 멈춘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이 멈췄고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오늘 밤에까지도 이제 상승이 연속적으로 좀 멈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하락폭도 거의 적고 또 그리고 아래 꼬리도 좀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확인은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밑에서 주식을 살려는 매수 세력들의 힘도 강함이 어젯밤에 보이긴 보인 거예요. 어젯밤엔 여기 저항이 있네, 여기 어디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그 부딪혀 본 거죠. 여기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드디어 어젯밤에 하루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까지 확인해 봐서 뭐 완전히 이제 지금은 제가 반등이 일시정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등이 완전 정지되거나 혹은 방향을 틀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보고 뭔가 하거나 아니면 수요일 밤에 뭔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일단 어젯밤에 일시정지니까 저거에 대한 어젯밤 시세에 대한 신뢰도는 일단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신뢰도 낮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확인했는데 어젯밤 매도세도 약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확인해서 아래쪽으로 꺾인다 그럼 이제 숏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S&P가 4473까지 올라다 밀렸죠. 대충 어젯밤에 그러니까 대충 오늘 밤도 한 4470 정도 이렇게 얘가 S&P가 장중에 4470부근으로 막 올라가요. 장중에. 그러면은 어제 있는 봉을 믿고 어제 여기가 저항이었으니까 어제 그 거래된 결과를 믿고 올랐을 때 그 반등 시 숏 포지션 진입 해볼 수는 있겠죠. 좀 위험을 세게 감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470짜리 들이대 봤는데 또 올라가요. 저항 막 소화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도망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어제 나왔던 고점 부근을 잘 보시고, 오늘 밤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오늘 밤까지 구경하셔서 저항 누적되는 거 확인하고 수요일날 밤에 움직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스닥도 숫자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같아요. 숫자만 다르지 같아. 뭐 오늘 밤에 뭐 14,420, 뭐 14,450 이쪽 부근으로 나스닥이 위쪽으로 올라치면 여기서 한번 숏 포지션 한번 들이대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실 분들.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 밤도 좀 쉬셨으면 좋겠다. 어젯밤 시세가 별로 그래 신뢰도가 일단 높아 보이진 않아서요. 물론 이런 하락을 정당화할 만한 재료가 나오긴 나왔죠. 어젯밤 파월의장 연설 내용은 상당히 긴축적이었고 시장의 임팩트가 클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움직여 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뭐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실제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오늘 밤 내일 밤 좀 확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뭐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다들 그래서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혼조했어요. 예. 확실히 지금 이 시장 상황이 막 썩 그렇게 정상은 아니라고 보이는 게, 어젯밤 뭐 금리 엄청 오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도 새빨갛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뭐 상승장으로 가는 건전한 상승장, 뭐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 금리 엄청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주 반응들 시원찮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 긴축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거, 그게 아니고 지금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인플레 우려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지금 긴축을 어떤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어젯밤에 나온 거니까, 하여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부터 반등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초록초록 불 들어오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였고,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그다지 정상적이지도 어떤 방향성이 있지도 일단 않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조금 다들 어떤 방향성 모색을 조금 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밤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의장 연설이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본 거고요. 원문도 여기 있습니다. 원문도 저기 그 페드 홈페이지,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다 나와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까지 봤고요. 어젯밤에 그죠, 주식시장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죠. 참, 잠깐만요.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빅스 측면에서도요,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일단 그죠, 저점이 낮아졌죠. 오늘 밤까지 요거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에 빅스 상승에 베팅하실 분들은 어젯밤에 저점이 낮아졌고 이건 지지력이 아니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걸 지지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밤에 양봉으로 어제 음봉을 되돌리면 상승 베팅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올라올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잡아볼 수 있는 자리,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날 밤 정도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야기 그만하고 채권시장의 반응이 이제 그래 재밌죠. 금리는 어제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냐, 장기금리는 조금 오르고 단기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6.5% 상승해서 종가가 2.295였고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9.1% 올라서 2.119까지 왔으니까 거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0.1% 뭐 요 정도 내로 좁혀졌죠. 장단기 금리차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죠? 겁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6개월대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것들 아시죠? 요거는 일단 검증된 사실입니다. 의견이 아니고요.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100%로 온다, 사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도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돼 가고 있잖아요. 사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는 어땠냐면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순간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었어요. 전통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0 가까이 왔다고 해서 조만간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막 무리하게 풋옵션을 막 지르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라는 게 이게 어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그렇게 좀 느리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마음은 차분하게 언제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0 밑으로 역전되는 그 순간까지 주식시장은 보통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았냐? 장단기 금리 차가 0에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순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원래 전통적으로 늘 흔들렸었어요. 원래는 장단기 금리 차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주식시장이 올랐었던 게 지금까지의 역사며 사실입니다. 100% 확률로 그랬는데요. 이번엔 또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오늘 처음이긴 해요. 이미 미국 증시 하락 추세로 들어갔죠. 하락 추세로 들어갔는데도 아직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되진 않았다. 이런 것도 좀 하여튼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자꾸 긴축 우려 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금리 꼴랑 한 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0.159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어젯밤에 금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저렇게 움직인 거를 금리가 그렇게 움직였음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선방한 거죠. 선방한 거.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을 바꿀지 계속 멈출지 또 올라갈지 오늘 밤까지 저는 좀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 달러는 당연히 올랐겠죠. 달러는 당연히 긴축 우려 혹은 전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전쟁 이슈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EU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가능성을 살살 흘리면서 국제유가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보시면 러시아 평화회담 의미 있는 진전 없어 라는 뉴스 나오고 있죠. 전쟁이 계속 어쨌든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전쟁의 국면 전환, 어떤 새로운 전쟁 이슈가 등장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데 전쟁 관련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전쟁 이슈가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길게 늘어지고 있고 평화회담 자체의 진전도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점 자체가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무시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전쟁 우려가 2월 24일 날 다 반영됐네 이러면서 시장이 전쟁 우려 좀 잠깐 잊고 지내는 듯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전쟁이 단기전으로 빨리 짧게 딱 끝나버려야지 이게 주식시장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몇 주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슈는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 긴축 이슈 살펴봤고 그래서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다? 국제유가 올랐어요. 110달러가 저항이었는데 돌파 한착했죠. 더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전고점 부근 대략적으로 한 125달러 부근까지 목표치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슈팅이 워낙 많이 나오는 비이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25에서 끝날지 아니면 또 오버슈팅이 더 나올지 150달러 갈지 200달러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국제유가가 빨리 추세가 꺾이려면은 이번에 130달러 찍고 하락이 아니고 한 150, 180달러 찍고 나서 폭락을 해버렸어야 지금 더 시장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번에 꼴랑 130 갔다가 지금 조정이 너무 잘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럼 다음번에 더 큰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요게 지금 제가 시장을 일단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드린 이런 오버슈팅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 125나 130을 넘어가야 나오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일단 110달러 넘어갔으니까 다음은 125달러 정도 저항이 있다. 여기 저항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여기 목표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숏 포지션은 그러니까 일단 비중 축소하는 게 맞겠죠. 이까지 올라와서는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일단 또 이것도 숏배팅 하려면 반등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하면 되겠죠. 모르죠. 저의 생각과 다르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오버슈팅 주고 요까지 죽어버렸다 더 오르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좀 그래서 유가 숏배팅 하시는 분들 어쨌든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목표치는 위쪽까지 열렸다. 125 정도까지는 열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뭐 오늘 또 오르네요.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뭐 긴축우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김 새는 거겠죠. 이러면은 숏배팅 하신 거 물량 좀 줄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물론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 준비 다 해놓고 나서 미국의 악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라면은 이 하락은 제법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지력 만들어내면은 몇 거래 이상 더 올라가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안 빠진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안도가 되는 양봉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대로 마감되는지, 아무튼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까지 잘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죠? 그 긴축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이 올라와서 일단 5일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좀 갭상승이 좀 크긴 크네요. 뭐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긴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한국이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고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되면 풋옵션들도 맛이 간다고요. 이게 하락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특히 솔직히 상승은 뭐 하루 이틀 타이밍 안 맞아도 다음에 오르면 돼요. 근데 이 하락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타이밍 놓치면 그 타이밍이 뒤로 밀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각기 대응하시라고요. 각기. 한국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으로 마감하면 더 오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럼 숏포지션 잠시 좀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하시든지요. 미국은 뭐 오늘 밤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미국은 뭐 오늘 밤에 뭐 한번 숏포지션 들이대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각기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일관적으로 전 세계가 어느 쪽으로 확 움직이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방향성 모색한다고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각기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어젯밤 독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죠. 4거래일간 저항이 누적이 됐습니다. 4거래일간요. 어젯밤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하락 마감했으니까 저항 누적됐죠. 일단 이런 모습들 살펴보자고요. 그 홍콩하고 독일 잘 보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하락의 대장인 놈들이 반등도 가장 세게 나왔는데 얘네가 반등이 멈추면 안 좋을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단 하락 마감했네요. 분위기들은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대응하시고, 지금 뭐 긴축이고 뭐고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 글로벌 증시는 반등의 흐름을 완전히 끝낸 건 아니다. 저항 누적시켜 놨지만 아래쪽으로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